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로디걸입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 판타지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첫 루트, 풍화 루트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 전에 7월 10일 거기서 저장했고요. 로딩해서 시작할게요. 제가 이거 공략을 보면서 할 겁니다. 네, 나머지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플레이 해보시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로딩, 로기. 7월 10일 화요일. 알람 소리에 잠이 깼다. 7시. 그러고 보니 나 6시 반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좀 굴리기로 다짐했었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알람을 조금 일찍 세팅해 둬야 할 것 같다. 다녀올게요. 응, 오늘도 열심히 하고 와. 아,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대답이 온다. 다른 집에서는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도 당연할지 몰라도 대답이 돌아오는 건 좋다. 학원에서 돌아올 때에도 누군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즐거워진다. 이제 남은 건 분발하는 일뿐. 7월. 재학생들이 슬슬 기말고사를 보고 곧 방학을 할 시기. 방학 시기에 재학생들은 그야말로 성적에 도약이 있다. 우리 재수생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걸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좀 더 힘내지 않으면. 그래, 힘내야지. 수업이 끝났고, 자, 여기서 저장할게요. 여기서 저장할게요. 혹시 몰라서. 자, 학원에 남는다, 1층에 간다, 상점에 간다, 곧바로 집에 간다. 풍아는 집에 있을 테니까 집에 갑시다. 집에 와보니 풍아가 있다. 내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풍아. 나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여기서도 한번 저장을 할게요. 적당히 인사는 뭘까요? 자, 호감도를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지? 저 풍아씨, 저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풍아는 그렇게까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러니까 저 루비만큼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거 좀 부담스럽거든요. 혹시나 내 의도를 오해할까봐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지만 결국 나와버렸다. 부담스럽다는 말. 확실히 풍아의 말도 일리가 있군. 자신이 섬기는 주군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놓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건가? 그렇지만 그건 로빈 쪽에서 부탁해온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풍아에게 계속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싫었다. 왜냐하면 자, 한 번 더 저장. 자, 친해질 수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아 피곤하니까 자, 여기죠? 어쩐지 쉽죠? 선택지가 좀 쉬워요. 이런 식의 관계가 되면 친해질 수 없으니까. 사실 내가 이 사람이 어깨에 힘을 뺐으면 하고 바라는 것인지 호감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의 일을 알고 싶은 것인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어색한 분위기. 저기 풍아 씨가 살던 곳은 훨씬 좋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넓어도 쓸쓸해요. 이 집 혼자 살기에는 큰 편이니까. 예, 담다평? 헛잘다. 너무 돌려 말했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집안에 사람이 늘어서 뭐랄까 외롭지 않다라고 하면 비약이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을 알고 있지도 정서적으로 친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확실히 뭔가 다르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단순한 인사였지만 어쩐지 기뻤다고나 할까? 싫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풍아의 눈치를 살피니 그의 표정이 다소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다행이군요. 고맙습니다. 풍아가 살짝 고개를 끄덕여준다. 자신의 사태에 적지 않게 당황했을 텐데 내 생각도 해주었나 보다. 그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자, 풍아가 참 신사답죠? 나도 그래서 좋아요. 숙제를 마쳤다. 틀린 개수가 조금씩 줄고 있다. 좋아, 이 페이스로 나가자. 7월 11일 수요일. 우와, 졸려. 조금만 더. 탁. 알람 소리에 굴하지 않고 좀 뒤척거렸다. 6시 45분. 에이, 뭐야. 그래봤자 늦은 시간이 아니네. 알람을 6시 반에 맞춰 놓았었지. 그래, 슬슬 일어나서 머리를 굴러야 언어도 잘 풀 수 어라? 뒤척이다 문 밖에 보니 풍화와 루빈이 있다. 아마 알람 소리에 놀라서 내 방까지 와놓고 들어오지 말라는 강력을 기억하고 그대로 대기하고 있었나 보다. 귀여워. 귀엽다. 하지만 어쨌든 남이 자고 있는데 그 방을 계속 쳐다보는 건 싫다. 강령 3번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군. 또 수업이 끝났네요. 자, 이번에도 곧바로 집에 간다. 집 앞에 풍아가 있다. 안녕하세요, 풍아씨. 내가 그렇게 인사하자. 그는 고개를 꾸벅 숙인다. 여전하구나. 이런 반응. 이런 걸 직업병이라고 하는 걸지도? 그렇게 생각하며 그를 올려다보자. 그는 당황하면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전 솔미씨. 시까지 붙이는데 닭살.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실수했구나 싶어 긴장한 얼굴이 된다. 귀여워. 습습곤란. 아니,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 그렇게 피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말을 걸지도 않았을 터. 그냥 앞으로 솔미 이렇게 이름만 불러주세요. 호칭도 필요 없고요. 이름의 일부만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풍아는 의아한 듯 그렇게 물었다. 그쪽 세계에서는 성이 개념이 없는 걸까? 제 이름이요. 솔미. 앞에 전. 이건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나타내주는 가족 단위의 이름이랄까? 성이라는 개념에 세습된다는 말은 부처 할까? 설명이 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시시한 얘기에 풍아는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고개를 크게 끄덕인다. 어라? 의해. 왠지 그 모습을 보니 나 역시 조금이지만 풍아가 살던 세계에 관심이 생겼다. 성의 개념이 없는 것에 왜 또 뭐가 다를까? 풍아씨가 살던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풍아는 내가 질문을 하자 조금 생각하더니 이곳과는 많이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어떤 점이요? 분식, 음식, 건물 모습,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복식, 음식,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말고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럼 또 어째서 한국어로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댁이 지금 쓰시는 게 한국말입니다만 내가 다시 한번 묻자 그는 가곡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연히 언어가 같다는 건가? 말도 안 돼 싶지만 그에게 항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가 내게 묻고 싶은 것일지도. 그런데 대화가 진행이 안 돼. 그 뒤로 몇 번 더 이야기를 해봤지만 나의 질문, 대답, 이 수준으로 끝났다. 딱히 나와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묻는 말에는 확실하게 대답해주고 있으니까. 다만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붙이는 부연 설명을 전부 생략하고 있을 뿐이다. 합법이 다른가? 라고 생각해봐도 루비는 이쪽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걸? 대화가 뭐 이래. 나는 실망한 투로 그렇게 툭 뺏고 천장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풍가는 내 말에 깜짝 놀라면서 근심이 어린 얼굴이 되더니 풀이 죽는다. 아이 진짜 미안해하는 것 봐. 미안해하는 것 봐. 어떡해. 아니요. 그게 너무하잖아요. 아까부터 나만 계속 조잘되고. 그러자 풍가는 조금 슬픈 얼굴로 나를 보더니 이내 어렵게 무언가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사람의 대화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서툽니다. 역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보면 풍아의 목소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픈 곳을 건드려버렸나? 미안해요. 나의 사과에 풍아는 괜찮다고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확실히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가 오간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하고. 게다가 이번 대화말로 어느 정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된 것 같다. 나는 좀 더 모험을 해서 이 화제를 끌고 대화를 계속해보기로 했다. 풍아씨, 목소리 왜 그렇게 잘 안 들리나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풍아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추측컨대 아마 선천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고. 힘들었겠네요. 이런 것도 일종의 장애라고 할 수 있을까? 그쪽 세계라고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지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대답하는 풍아. 나는 그 이유가 풍아의 신분 덕분이었는지의 여부를 물어볼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풍아가 자신의 말에 한마디를 더 붙였다. 지금은 덕분에 즐겁습니다. 나는 왠지 쑥스러워져서 시선을 피했다. 다행이네요. 저도 즐거워요. 나는 그 상태에서 횡성수설 얼버무렸다. 그러면 목소리건 극복이 가능했던 건 역시 신분 때문? 네. 종자에 뽑힐 수 있어
제 목소리를 듣는 주군을 만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종자라는 직업은 후전적으로 휘득되는구나. 그런 결론을 마음속으로 내리면서 그 정도에서 대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풍아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대화 자체를 많이 해보지 못한 모양이다.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다. 내가 좀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걸까? 신경 써줘야지. 풍아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공부할 생각이다. 늘 노력한 만큼 안 나오는 타입인데다가 그나마 그런 노력도 요즘은 소홀해진 것 같으니까. 7월 10일 목요일. 오늘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버렸다. 일어나도 있어야지. 학원에 도착했다. 이제는 개념 정리에서 문제풀이 위주로 아예 수업 방식이 바뀌어 버렸다. 틀린 문제 유형을 공략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게 세상 무섭다. 그러고 보니 100일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 수업이 끝났고 자, 곧바로 집에 갑니다. 풍아는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 오니 풍아가 있다. 안녕하세요. 내가 밝게 인사하자. 그도 내 인사를 받아 고개를 숙인다. 반함없지만 익숙해서인지 이 풍경이 반갑다. 자, 대화를 해야겠죠?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실은 저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실은 저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풍아 씨는 내가 학원에 있을 때 뭐 하세요? 풍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밖에 나가 있을 때가 있다고 대답한다. 주로 어디 가세요? 좋아하는 장소 있으세요? 여전히 질문 공세는 나. 대답하는 쪽은 풍아다. 풍아도 대답을 능숙하게 함으로써 대화를 끌어나가는 것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일까? 신기하게도 지루하지가 않았다. 그렇지만 역시 이렇게 대화가 뚝 얼고 끊기는 순간이 온다. 친구들과 시끄럽게 수다를 떨 때도 대화가 멈추는 순간이 오는데 이런 대화라고 그런 일이 없을 리가 없지. 어색. 그러나 풍아는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건지 아니면 이러한 순간이라 생각났는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혹시 이건 나에게 할 말이 있는 건가? 나는 나는 재촉하지 않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머지않아 입을 열었다. 이 세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왜요? 갑자기입니까? 풍아가 반문한다. 확실히 이 세계에 관심이 많고 정착하려고 했던 사람은 풍아가 아니라 루빈이 아니었던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일단 나는 더 늦기 전에 풍아의 부탁을 긍정했다. 내 말에 안심한 풍아는 내게 몇 가지 질문을 더듬하기 시작했다. 오. 그런데 풍아 씨도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곳에. 풍아는 내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약하게 긍정한다. 루빈과 같은 이유인가요? 루빈과 같은 이유인가요? 초기에 루빈과 풍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러자 풍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여기 살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뜻? 저는 종자니까요. 라고 말하는 풍아. 무슨 뜻이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제스처를 취하자 풍아는 그것을 알아보고 입을 연다. 종자란 왕자의 호의이자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범을 보여야만. 그렇게 말한 풍아는 자격지심이었는지 곧바로 입을 다물어버린다. 그런가? 심리상 루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인가? 확실히 그거라면 루빈과 상당히 다른 이유이다. 종자란 우리말로 하자면 하인이라는 뉘앙스가 강하지만 루빈과 풍아가 살던 곳에는 좀 더 다른 의미인가 보다. 왠지 평소에 항상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풍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걸까? 여기서는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늘은 평소보다 숙제가 많다. 아니,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이 바뀌어서일지도. 그렇다면 매일 이 정도 분량이 숙제란 말인가? 왠지 싫다. 공부 싫지. 자, 저장할게요. 7월 13일 금요일인데요. 이크, 13일에 금요일인가? 그래도 설마 별일 있겠어? 우유가 다 떨어졌다. 아침 식사를 준비 중 냉장고를 열던 루빈이 나에게 말한다. 벌써 떨어져 버렸나? 역시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빨리 떨어진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까? 누가 불쌍한 중생에게 적선 좀 해줘요. 자, 공부. 자, 집에 들어왔다. 오늘은 아무도 없네. 나는 사온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다. 그러면 문제집에 불타올라 볼까? 나는 출출한 김에 부엌에서 감자칩을 꺼내 거실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요즘 부진한 사탐 문제집을 꺼내 개념이 정리된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깜빡 졸았나? 나는 셔츠 위에 가루를 털어냈다. 시계를 보니 다행히 오래 잔 것 같진 않지만 앉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잠이 쏟아지는 거야. 역시 13일 금요일은 재난이 오는 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더불어 정신을 차리기 위해 부스러기를 털어내고 있을 무렵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풍아였다. 조심스럽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해주는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창피해서 그의 인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예. 나는 그 정도로 받아치고 문제집을 덮는 뒤 주섬섬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예전에 한마디를 생각해보면 풍아의 종자라는 직업은 시험 등을 통과해서 획득해오는 모양인데 풍아는 그것을 통과한 소수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면 비웃을지도. 아니, 꼭 봤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
괜히 찔리지 말고 당당하게 가자. 당당하게. 풍화가 그런 거에 놀릴 사람은 아니지만. 에? 오늘 저녁을 뭘 준비해야 하나. 오늘은 저녁을 뭘 준비해야 하나 하며 부엌을 탁자 의자에 앉아있던 찰나 또다시 풍화가 내게 말을 건다. 그러고 보면 아까도 나름대로 인사를 하기 위해 기다린 게 아닐까 싶은 타이밍. 어쩌면 풍화는 내게 할 말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혹시 나를 놀리고 싶은 건가? 그런 건 사양이라고. 자, 이건 잠깐 저장을 한번 할게요. 자, 풍화가 놀리긴 할 말 있겠지. 풍화 성격에 나를 놀린다고 생각하긴 힘들다. 왜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풍화가 내 옆에 앉는다. 중요한 얘기인가? 가족분들은 안 계십니까? 당연히 이 세계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겼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풍화의 질문은 의외로 개인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질문 내용이 조금 민감한걸? 진짜 안 계신 거면 상처받잖아. 지방에 있는 집에 계세요. 그 뒤로 재수하러 올라와서 여기엔 없다는 둥, 고향에 정확히는 어디 일하는 둥 얘기를 더 해볼까 했지만 질문자의 의도가 궁금해서 그 정도로만 대답했다. 그런데 풍화가 받아친 말은 무려 예, 한마디였다. 지금 나와 장난하는 거 아니겠지?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풍화는 더 할 말이 남았다는 듯 재빨리 내 쪽을 다시 돌아본다. 에? 질문이 아까와 전혀 상관없잖아. 응? 그래도 침착하게 대답해줘야 한다. 풍화의 대화 상대는 매우 적고 이전에 생각하고 다짐했으니 무슨 말 했길래? 아, 이건 혹시 그건가? 뚝뚝 끊긴 해도 분명 이건 일상의 사소한 대화가 맞다.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건 풍화 나름의 노력인 것이다. 풍화도 자신이 대화 숙맥인 걸 알고 있는지 점점 얼굴이 심각해져 급기야 한쪽 손으로 머리를 쓸어올린다. 그랬구나. 뒤늦게나마 이해한 나는 그런 피식 웃은 채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한편 풍화는 안다라는 얼굴로 다음 말을 하기 위해 이쪽을 보았다. 그렇지만 내 표정을 읽었는지 말하는 걸 그만두고 편안해진 얼굴로 조용히 있었다. 그러던 중 언제 들어왔는지 루빈이 그런 우리를 재미있다는 얼굴로 보고 있다. 아, 루빈 언제 왔어? 방금? 루빈은 그렇게 말하고는 싱긋 웃었다. 아, 숙제하기 싫다. 꼭 한번 좀 오는 이 주기. 왠지 짜증만 잔뜩 나서 그냥 그대로 자버렸다. (7월 14일) 토요일. 믿을 수 없어. 나는 학원 공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토요일 오후 수업은 독서실 자율로 변경됩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시지 않을 분은 데스크에서 잔액을 받아가십시오. 숙제가 늘어서 좌절하던 중 이런 공고가 붙여 있었다. 토요일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가는 것도 좋은데 잔액을 받아갈 수 있다니. 오호. 큰 액수는 아니지만 좋은가 보네요. 자, 여기서 저장할게요.
후, 이 시간에 집이라니 너무 좋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앉아보지 못하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풍화씨. 내가 그렇게 부르자 풍화는 깜짝 놀라면서 이쪽을 돌아본다. 무슨 일이에요? 에? 루빈이 이를 찾으러 나갔다고요? 오늘만의 일이라던가? 내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생각에 잠기자 풍화는 당황하면서 말을 이었다. 오늘 분명히 구한다고 합니다. 하?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그리고 풍화씨도 루빈의 행동에 대해 대충 납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항변하는 풍화. 어쨌든 루빈의 다짐을 마치 진실인 것 마냥 믿어버려도 곤란한데. 풍화가 뒤에서 슬금은 덧붙인다. 앞에 중요한 명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아무튼 그런 것보다 풍화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에 빠져있는 듯 했다. 이대로 집에서 루빈이 하고픈 대로 하게 한 채 기다려야 하나? 이대로 하게 한 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쫓아가서 설득해야 하는지 아직도 풍화는 고민 중이다. 무슨 남자가 저리도 우유부단하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생각도 스쳤다. 나는 이대로 풍화를 데리고 나간다. 풍화씨, 빨리 루빈 찾으러 한번 가봐요. 딱히 루빈을 말리라고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풍화씨는 지금 루빈이 걱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눈으로 확인해보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루빈이 호스트바 같은 데에서 일을 구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내 말에 설득력이 있었던 걸까? 풍화는 고개를 끄덕인다. 외출인가? 풍화와 함께? 일자리를 찾는다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루빈이 아는 한도에서 가능한 곳이라면 상점가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장소를 알아냈을 수도 있지만 밀자야 본전인 셈치고 풍화와 나는 상점가로 향했다. 확실히 일을 찾는다면 어디일까? 나는 근처의 알바 구함 쪽지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주변 가게의 내부들을 들여다보았다. 설미! 혜진아! 설미도 보충 수업은 싫은 거야? 혜진이가 웃으며 나에게 묻는다. 나는 부정할 수 없어서 혀를 내밀고 웃기만 했다. 그녀는 이윽고 내 뒤에 있는 풍화를 발견하고 살갑게 인사한다. 풍화도 고개를 숙여 공손하게 그녀의 인사를 받아준다. 그 모습을 본 혜진이는 곧 장난기가 가득한 얼굴로 나와 풍화를 번갈아 본다. 뭐야 이건? 데이트? 데이트? 나는 화들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는데 풍화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있다. 그렇군. 못 알아듣는 건가? 혼자 반응을 보인 게 민망해서 나는 목정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왕자님을 두고 단둘이 주말에 삼정가를 돌아다닐까? 그거 사실 그 왕자님을 찾으러 나온 거라고 우리. 내가 그렇게 말하자 혜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본다. 진짜야? 왜 그렇게 보는 건데? 방금 만났거든. 그 왕자님 말이야. 에? 나와 풍화는 혜진이의 뜻밖의 말에 동시에 튀어올랐다.
혜진이는 진짜였구나 싶은 얼굴로 킥킥댔다. 어디에서? 언제? 말했잖아, 진짜 방금이라고. 어디였냐면 혜진이는 돌아서서 위쪽 길목을 가리켰다. 저쪽에 있었어. 얘기해보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대서. 내가 추천해줬지. 어디야, 그거? 혜진이는 예전에 대형 있던데, 알아? 거기에 한 달 전쯤부터 어린이 전용 도서실이 생긴댔거든. 마침 다음 주부터 이를 봉사자 겸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길래 거기 얘기해줬어. 나는 혜진이의 말에 약간 놀라게 되었다. 그래서 오케이래? 자원봉사 같은 일이라면 돈 정말 안 줄 텐데? 들어보더니 좋아하던걸? 돈보다는 일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 사람? 그랬던 건가? 왠지 의외. 그럼 일단 그쪽으로 가봐야겠다. 고마워, 혜진아. 그러면 월요일에 보자. 나는 혜진이가 가리킨 곳으로 가면서 그 펜시점이 있던 곳, 정확히는 몇 주 전부터 공터였던 장소를 생각해냈다. 확실히 그 입 부근이었던가? 있었다. 눈에 확 띄는 금발. 왠지 모르게 위험 있는 직립자세. 그는 어린이 도서관 앞에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미해한 것도 아닌데 왠지 숨어버리게 되는 풍아와 나. 그런데 이러다가 들키면 더 혼나지 않을까? 나는 풍아를 올려다보았다. 어때요? 저런 일이라면 안심이 되죠? 내가 그렇게 묻자 풍아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내부에 들어가 버렸다. 이 어린이 도서관, 벽이나 창문 등으로 나누어지는 내 외부 구분이 없다. 가까이 가면 자세히 볼 수 있겠지. 풍아도 더 보고 싶은 눈치이고 하니 나는 좀 더 가까이 가기로 했다. 당당하게 가도 괜찮겠지? 우연을 가장하고 들어가 볼까? 그래봤자 풍아 옆에 있어서 안 믿어주겠지만.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것도 같고 자식도 있는 것 같지만 역시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이 있어야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가까이서 자자 두 사람의 대화들이 들려왔다. 깐깐해 보이는 폴테 안경을 낀 아줌마. 아마도 사석이지? 루빈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고 있었다. 신분? 루빈은 곤란해진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역시나. 물론 일이 많이 부족하니까 채용하고 싶긴 한데 극단적으로 만약 당신은 유아범죄 전과가 있다면 안 되니까요.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루비는 조금 화가 난 것 같지만 결국 숨을 삼킨 뒤 아무 말도 뱉어내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 상황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끼어든다. 실례합니다. 어라? 루빈! 이런 우연이? 흥청스럽게 도서관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나는 루빈에게 인사했다. 루빈은 그런 나를 보면서 찔하는 시선을 나와 풍아에게 보냈다. 우와, 왕자라서 그런지 단순히 노려보는 건데도 굉장히 박력이다. 난 널 구하러 온 거란 말이야. 구하러 왔는데 노려보네? 아는 사이인가요? 사서는 느닷없이 들어온 일행에 놀라 풍화한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네, 저희가 루빈을 추천할 수 없나요? 절대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장담해요. 당신들이? 사서는 곤란해했는지 미간을 찡그리면서 말했다.
역시 이렇게 보증서듯 하는 건 안 되는 걸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어린애들 잔뜩 올 거예요. 내가 없는 날도 있을 거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네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더 이상 무리인가? 결국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의기소침해지려는 찰나 한 가지 생각이 났다. 아, 저 잠깐 괜찮으시죠? 나는 루빈과 풍화가 듣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떨어져 사서에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시작했다. 루빈의 어머님이 미혼모라서 그를 호적에 안 올렸어요. 덕분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주민등록도 되지 않아 일도 못 구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독학으로 책도 많이 읽고 검정고시도 준비 중이고 굉장히 성실해요. 엄청난 거짓말 탄생 홀. 그렇지만 그럴듯한데다가 꼬리 잡힐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거라면 그가 신분증이 없는 이유까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래도 거부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서는 내 말을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가요? 안 됐군요. 어쩐지 아까 신분증 요구해도 없다고 하던데 그런 이유가.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한 듯 했지만 이내 결심을 굽혔는지 루빈을 향해 돌아서면서 말했다. 좋아요, 루빈군. 채용하겠어요. 이곳에 있는 아이들도 가족관계가 불행한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부디 그 아이들을 이해해 주시는 쪽으로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책을 찾아주는 게 주로 일이고 청소도 중요하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채용인가? 뭐야, 고마워. 루빈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끄벅 인사를 했다. 잠깐 루빈, 존댓말을 써야지, 존댓말을. 어? 내가 수라치게 말하자 루빈 의외라는 얼굴을 한다. 그러니까 전혀 자각이 없구만. 결국 내가 사서에게 여러 가지로 양해를 구하면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납득했는지 모르겠지만 루빈에게 존칭의 사용을 당부했고 이렇게 그 부분은 잘 넘어가게 된 것 같다. 결국 내가 루빈을 취직시켜준 셈이 되었네. 이런 방법을 쓴 거야? 어떤 방법을 쓴 거야? 루빈은 즐거웠듯 나에게 묻는다. 방법이라니. 어떤 방법을 쓴 거? 아, 나는 그러한 그의 순수한 질문에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을 좀 했어. 미안해. 좋다. 앞으로도 계속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다니. 사실 공부를 시키는 시간이 줄이던 셈이니까 달가워하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재수 생활이 좀 더 즐거워질 것 같은 기분이다. 자, 7월 15일 일요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편은 제가 설인가? 아무튼 푹 쉬고 다음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